네, 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펜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 항체라는 것까지 얘기하고 마쳤던 것 같아요. 지금 면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면역.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지겨울 수도 있지만 면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나눈다고 그랬었죠. 면역 반응. 뭐와 뭐? 자가 면역하고 후천 면역. 또는 자가와 동일한 말로 선천, 후천이 일치하니까 후천, 획득. 오케이? 자가 면역과 관련돼 있는 것은 이거는 특이성이 없는 반응이고요. 이거는 특이성이 매우 높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백혈구 중에 관여하는 세포가 여기는 대식세포하고 뭐 호중구 같은 애들, 호산구, 우리가 염증세포 또는 일반적으로 면역세포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백혈구 안에 속해 있죠. 후천면역에 속해 있는 면역세포는 T, B, 림프구. 여기까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쵸. 그리고 이 자가 면역에 포함된 게 뭐 간단하게 쓰면은 염증, 발열, 발열, 연락이 하는 거. 그리고 뭐 인터페론은 바이러스하고 관련해서 한정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보체,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이죠. 이게 전부는 아니고 대표적인 아이들이라고, 대표적인 이제 자가 면역의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해요. 여기에 하나 더 뭐 포함한다고 그러면은 대식세포로 호중구가 하는 대식작용이죠. 대식작용. 아이고, 미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가 면역이었어요. 그래서 자가 면역을 책에서는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나눠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냥 물리적인 방어 기작, 이런 특정한 세포 또는 특정한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그냥 우리 몸의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거를 그냥 뭐 1차 방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피부 아니면은 점액질 이런 것들, 그쵸? 그리고 실제 자가 면역은 이러한 부분들이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후천 면역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런 백혈구들, T 림프구나 B 림프구, T셀이나 B셀이 하는 면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각각 하는 일이 관여하는 면역 반응이 달랐었어요. 아이고, 아니야. 그쵸? T는 티슈를 생각하라고 했었고요. D는 블러드를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미안, 자꾸 넘어가네. 그래서 T세포는 세포성 면역이에요. 세포. 감염된 세포, 그리고 전에 기억했던, 한번 경험했던 병원균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이는 거고요. B세포는 블러드와 관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포성, 뭐예요? 세포성 면역이라고 얘기하고요. B셀은
B세포는 블러드, 혈액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뭘로? 요 바로 앞에 그림이 나왔었죠. 혈액의 병원균에 대한 뭘 만들어요?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게 백신이 항원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 항원에 대한 항체가 만드는 그쵸. 항체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키입니다. 키. 근데 요 선천면역, 자가면역은 뭐 어땠어요? 얘네는 특이성이 없어요. 아무나 내가 뭐 1번 똑같은 1번 병원균이 감염됐어도 다음에 감염되면은 기억 못하고 또 새로운 애요. 계속 새롭게 인식을 하는데 후천면역은 가장 큰 특징이 T셀이나 요 B셀이나 뭘 갖고 있어요? 메모리, 기억세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났던, 처음에 만났던 병원균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하는 기억세포를 남겨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났을 때를 뭐 1차 반응, 두 번째 만났을 때를 2차 반응이라고 그랬는데 1차 반응은 그 아이를 만나서 거기에 맞는 항체를 가진 뭐 형질세포를 만들고 그 형질세포를 대량으로 증폭을 시켜서 많은 항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 이상 걸리기도 하고요. 근데 기억세포가 있으면은 병원균이 들어오자마자 항체가 바로, 항원에 대한 항체가 바로 반응을 해서 시간 안에 바로 형질세포로 항체를 생산하게 되죠. 또는 그 항체를 인식한 B세포가 바로 그 감염된 세포를 살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B세포도 두 가지로 나눠서 살상세포하고 도움세포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세포는 요 T세포하고 B세포가 잘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포. 그리고 살상세포 TC는 좀 전에 말씀드린 한번 경험했던 친구를 만나면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게 단순하게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이제 더 말할 내용은 요 B셀과 T셀이 하는 면역 반응에 약간의 사이드로 있는 용어들 관련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오케이? 특히 이제 항체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오늘 면역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면역 반응에 대해서 제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보면 이 하얀 PPT에 그려져 있는 이 글씨들 있죠. 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설명할 수 있으면은 제가 정말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요것만 이해하시면은 세부적인 내용은 뭐 그때 더 필요하면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아닌 이상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일반인이 아니에요. 1년 동안 우리 과에 몸을 담갔기 때문에 비전문가라는 부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정도는 기억을 해서 면역 반응이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다 정도는 동생한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이거는 항원항체의 구체적인 예시를 도형으로 해서 나타낸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항원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항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백질. 항체도 물론 단백질이지만 항원은 병원균의 일부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면역세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단백질들을
항원이라는 말로 특정 지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단백질이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항체를 형성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면역 반응의 반응을 일으키고 그거와 대응하는 항체를 형성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누구의 것? 누구? 후? 후아유. 병원체. 그쵸? 패소젠, 병원균, 뭐 이런 애들의 단백질이 항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 드렸듯이 요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를 가진 형질 세포나 또는 항체의 일부는 유전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면역세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리품을 예시들을 갖고 있는 거죠. 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 뜬다고 얘기하죠. 어떤 아주 이쁜 액세서리를 만들거나 이랬을 때 그걸 만들기 위해서 틀을 만들게 되죠. 근데 이미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항원들에 대해서 우리 몸이 그 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은 유전자에 의해서 후대로 전달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맞는 게 만나게 되면은 그게 1차 반응이라는 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형질세포가 만들어져서 또는 기억세포가 다음을 기약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만들어진 형질세포에 의해서 항체가 생산이 되게 되면요. 이 항체가 항원 항체 복합체를 형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그림으로 단순히 표현하면 밑에도 있지만 이런 특이적인 항원에 대한 결합할 수 있는 항체. 그림으로는 Y자였죠. 여기 위에 부분이 베리어블 리준이라고 해서 플렉시블,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다양한 항원에 대해서 변화된 새로운 항체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는 줄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정되어 있는 컨스턴트 리준, 굉장히 딱딱하고 구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체가 이렇게 Y자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 저런 Y자로 생긴 애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복합체로 만들어져서 이제 쉽게 항원과 결합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를 가집니다. 여하튼 항원 항체의 반응이에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항체가 항원과 결합을 하면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럼 복합체가 만들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원 항체의 반응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보체 활성, 그러니까 특정한 항체에 반응하는 것도 아니지만 항체와 어떤 병원균의 항원 항체 반응을 인식해서 보체, 도움을 주는 컴플리먼터리 시스템이 활성이 되면은 막 공격 복합체를 형성해서 감염된 세포의 막에 9개의 C1에서 C9의 단백질이 있겠죠. 그래서 구멍을 만들고 구멍으로 물이 쭉 들어오면은 세포가 부풀어서 빵 터져서 사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 세포나 죽이는 게 아니고 뭐예요? 병원균에 감염된 세포. 그래서 보체, 보완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그랬고요. 이것도 항원항체 반응을 인식해서 활성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응집이라는 거. 응집, 우리가 저기 혈액형, AB, O형 혈액형 분석할 때 그렇게 응집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게 적혈구죠. 적혈구 표면에 항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모 항원은 세모 항체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A, B, O. 그러니까 A형은 요 표면에 A형 항원을 갖고 있는 거고 항체로는 B형을 갖고 있죠. 서로 반대되게 B형은 B형 항원, B형 항체. 그래서 서로
엇갈려서 A형한테 B형을 주게 되면은 A형 항체와 A형 항원이 결합을 하면은 응집이 되죠. 이렇게 엉겨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피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망하겠죠. 그래서 항원에 대한 항체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응집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응집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연구에 활용을 하는 거죠. 면역 염색, 면역 블럿 이런 것들이 다 응집 반응을 이용하는 겁니다. 특정 단백질에 대해서 그게 항원이고요. 반응하는 항체를 결합시켜서 이렇게 응집이 일어나면은 따로따로 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뭉쳐 놓으면은 인식이 되죠. 그래서 이 단백질이 여기에 존재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항원 항체의 응집 반응, 어글루티네이션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이러스 증식이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때도 응집 반응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보체 활성, 응집, 그리고 침전. 용해성 항원이 침전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용해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항원하고 항체가 결합해서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무겁잖아요. 그쵸? 그래서 녹는단 말이에요. 무겁기 때문에 침전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침전 반응을 이용해서 이런 포식작용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같이 잡고서 침전이 되면은 대식세포가 와서 잡아먹는 거죠. 응집도 똑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화예요. 이 응집, 침전, 중화는 개념상으로 말만 다르지 똑같은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항원을 항체가 붙잡아요. 근데 항원이 만약에 그 항원이 바이러스의 수용체나 이런 거예요. 또는 바이러스예요. 그러면 바이러스의 수용체 항체가 바이러스에 결합을 해버리면은 그 바이러스는 더 이상 그 수용체하고 결합을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이런 얘기예요. 바이러스가 이런 세모형 항원을 이용해서 세포의 표면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결합을 해서 부착. 근데 여기 이렇게 세포에 붙어 있는 거를 항체로 만들어서 약으로 주면은 이게 어떻게 됐어요? 감염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사라졌죠. 이거를 중화라고 부르고요. 이런 항원들을 중화 항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바이러스 감염의 치료제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뭐 항체 치료제라고 계속 나올 거예요. 항체 치료제. 항체 치료제라고 나오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데서 만든 치료제 개념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이러스의 세포에 부착하는 부착 단백질의 중화 항체를 만들어서 항체 치료제죠. 얘를 중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세포에 더 이상 결합을 하지 못하도록. 병이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원. 그러니까 병원균이 세포 안으로 진입이 돼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진입이 되기 위해서는 세포에 결합이 돼야 돼요. 그게 바이러스가 세포에 결합하는 수용체라는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스파이크 프로테인,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 표면에, 특히 상기도 쪽에 있는 점막의 수용체 단백질에 결합을, ACE2라는 게 있는데요.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타입 2가 있어요. 리셉터 타입 2. 그게 이제 결합이 돼서 감염이 되게끔. 그 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에요. 그거를 인식하는 항체를 만들어 버리면 그게 바이러스를 감싸서 더 이상 세포에 감염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애를 대식세포가 와서 포식작용으로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거고요. 오케이? 또는 응집이 일어나거나 침전이 일어나는 보체에 의해서 염증으로 백혈구가 유입되고 히스타민 분비가 된다.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세포가 부풀어서 죽으면은 그 세포에
파괴된 부유물들이 남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염증을 더 유발하게 하고 백혈구가 유입되도록 하는 그런 작용들을 더 하게 되죠. 그리고 히스타민 분비를 해서 주변의 면역세포를 활성시키고 혈액의 흐름이 더 원활하게 확장돼서 일어날 수 있도록 혈관을 확장시키고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뭐 너무 다방면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이 뭐 단순화시켜서 기억하신다고 그러면 항원은 병원체이고요. 그거를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성질세포에서 그 항원에 대해서 대응하는 몸체를 만든 게 바로 Y자 항체가 되는 거고요. 그 항체는 후에 항원항체 복합체를 형성을 해서 우리 몸에 보호를 하게 되는데요. 그 보호하는 방법이 뭐 여기까지는 이거는 이제 선천면역 부분이고요. 요 뒤에 2번부터 3번, 4번까지는 후천면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완적으로 하는 보채 시스템, 염증을 일으키거나 세포 직접 죽이고 또는 포식작용이 되도록 도와주고요. 나머지 항원항체 반응, 응집 또는 침전 또는 중화 반응들을 일으켜서 병원균을 억제하도록 한다.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다고 해서 병원균이 무조건 억제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병원균의 반응을 둔화시키고 세포 안에 묶어두면은 대식세포가 와서 꿀꺽 제거를 해 주시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화 항체가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제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중화. 중화라는 거 뭐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단순하게 중화를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음식 만드는데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짜졌어. 짠물을 중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싱겁게 만들려고 하면 뭐 해야 돼? 물을 부어줘요. 그럼 물을 많이 부어요. 물을 많이 부어요. 근데 물을 변화 안 시키고 짠맛을 못 느끼게 하든지 아니면 좀 약하게 만들려면은 뭘 하면 돼요? 설탕을 그래요, 설탕. 여기 요리사 있네? 맞아요. 설탕을 넣어서 단짠을 만들면 되죠? 미각적으로 중화되는, 그게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화. 병원균을 항체가 감싸서 감염성을 없애버리거나 상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화. 항원항체의 반응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항체, 누가 만드는 애? 형질세포. B세포의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기억세포는 빠르게 반응해서 2차 반응을 내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 후천면역에 대한 세포들을 나열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B세포만 나열한 거예요. B세포는 앞에 세포성 면역을 담당한다고 얘기했고요. 세포 독성 T세포. 이게 이제 직접 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체 세포를 파괴하는 거죠. 제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은 이타적인 반응입니다. 나를 희생함으로써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염된 세포를 소를 희생시켜서 나머지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걔를 어떻게 치료해갖고 살려서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고 과감하게 제거를 하죠. 그래서 감염된 내 신체 세포를 직접 파괴하도록 세균, 진균, 기생충, 암세포 공격해서 죽여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 독성 T세포가 활발하기 때문에 암세포도 잘 제거를 해서 악성 종양이 잘 생겨나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은 면역성이 떨어지면은 독성 T세포가 잘 작동을 안 해서 암세포가 살아남게 되고 변화를 통해서 악성으로 변화하는 거죠. 모든 암세포가 처음부터 악성
종양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튜머라고 해서 종양 전에 그냥 세포가 이상 증식한 그런 덩어리. 그 다음에 육종이나 이런 것들이 다음에 이제 양성종양으로 바뀌고 양성종양이 악성종양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여튼 독성 T세포, 그 다음 도움 T세포는 B세포의 증식이나 분화, 성장인자 생성하는 형질세포의 항체 생성을 자극하고 독성 세포의 활성을 증진한다. 이게 T셀, 그리고 B셀, 그리고 T셀 활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억제는 반응이 다 끝나면 억제시키는 거죠. T세포와 B세포의 활성과 B와 T세포 분열을 감소, 면역 반응을 억제시킬 수 있도록 한다. 면역 반응 다 끝났는데 끝까지 남아갖고 혼자 열심히 뛰어다니면은 문제가 있겠죠? 그거를 억제시켜주는. 기억 T세포. 몸에 남아있다가 항원이 다시 들어오면은 독성 T세포, 도움 T세포, 억제 T세포, 부가적인 T세포들로 분화된다.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어. 없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면은 아픈 거죠.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 새로운 면역세포가 기억을 하고 만들어지기 전까지 아파서 겪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픈 동안 죽을 수도 있고 그냥 많이 아프지 않고 살짝 아프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코로나 걸리면은 항체 생겨요. 여러분들. 걸려서 항체 만들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집안에 격리돼야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수 있고 내가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후에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거고 안 걸리려고 조심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 이제 살해세포, 킬러셀이에요. 여기 표적세포라는 거는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병원균에 감염된 세포들이죠. 실질적으로 이게 아까 살상 T세포가 이렇게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서 표적세포에 감염된 항원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얘가 항체가 인식을 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 이제 퍼포린이라는 과립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독성물질이에요. 퍼포린을 이렇게 과립에 담고서 얘한테 뿌리죠. 그러면은 이게 표적세포의 보채하고 비슷해요. 구멍을 만들거나 세포에 구멍을 내서 원형질막을 파괴하니까 죽겠죠. 살상세포입니다. 살해세포들. 여러분 안에서도, 몸 안에서도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TV 보면은 요 T세포 활성, 살상 T세포 활성이나 또는 NK셀,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아이예요. 근데 얘는 특이성이 있고요. 얘는 선천면역이니까 특이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가면역, 선천, 이건 후천면역.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요즘 약들 많이 선전하죠. NK셀 활성, T셀 활성. 이게 다 병원균이나 기타 여러가지 외부 물질에 감염돼서 내 몸이 아플 때 그거를 파괴해서 지켜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얘기가 큰 포식세포의 면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말 그대로 잡아먹는 거죠. 대식해서 체액 면역하고 세포 면역을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지금 모유 수유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바로 이 두 가지 면역 반응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가장 좋은 예시입니다. 위에 이제 대식 반응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잡아먹어서 항원을 공급해줘서 B셀이나 T셀이 활성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대식 반응. 자가 면역에서 하는 거고요. 능동 면역하고 수동 면역.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는 거, 내 몸에 감염이 되는 거, 그래서 내 면역 반응이 스스로 일을 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 말 그대로 그게 능동 면역입니다. 항원에 의한 항체의 생성 반응, 백신 이런 것들은 다
능동 면역이에요. 능동적으로 내 몸에서 병원균에 대응하는 거. 수동 면역은 항체를 직접 주사하는 거예요. 항체 치료제 같은 거. 또는 엄마의 수유를 통해서 아기가 100일 동안은 병에 잘 안 걸려요. 그 이유가 이 엄마의 젖에 포함되어 있는 항체가 아기한테 그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한 수유 기간 동안 특히 이제 100일 정도는 수동 면역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병에 잘 안 걸리겠죠. 아무리 모유 수유를 안 하더라도 100일 정도, 3달이에요, 3달.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수동 면역 때문에 그래요. 또는 태반을 통해서 산모의 항체가 공급되지만 금방금방 이 수동 면역은 사라져요. 항체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유 수유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게 수동 면역입니다. 오케이?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면역 하면은 다 능동 면역이에요, 능동 면역. 수동 면역은 직접 항체를 넣어주는 거. 직접 항체를 전달해 주는 거를 수동 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알레르기 반응이 이제 맨 마지막에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레르기 반응은 항원항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인데요.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죠. 면역 반응인데 면역 반응의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감 반응이죠. 민감. 면역 반응에 민감 반응에 의해서 안 좋게 가는 그런 반응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보세요. 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알러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알러젠에 의해서 알레르기가 일어나요. 처음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이것도 민감하다는 게 1차 반응이에요. 1차 반응.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난 옛날에 꽃가루에 알러지가 없었는데 요즘 알러지가 있어요. 그거는 민감화된 거예요. 꽃가루에 대해서. 그게 이제 알러젠이라고 하는 알레르기 항원이 꽃가루라고 얘기를 하면은 걔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면역 반응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면역세포하고 반응을 해서. 그러면은 이 알러젠, 꽃가루 또는 꽃가루를 인식하는 항체가 생겨나요. 근데 그 항체가 대부분 IgE와 관련되어 있는 항체들입니다. 그래서 형질세포가 IgE 항체를 대량 합성하고 배출하는 거죠. 요 아이. 꽃가루를 인식하는 애. 그쵸? 얘네가 IgE 항체는 많은 조직에 있는 비만세포하고 결합해요. 비만세포인데, 비만세포의 특징이 히스타민을 이렇게 과립으로 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IgE가 반응한다고 그랬죠. IgE와 결합을 해요. 그러면 이 비만세포가 특정한 꽃가루를 인식하는, 항원을 인식하는 IgE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차 면역 반응이에요. 옛날에 없었는데 생겼어. 그러면 다음에 꽃가루를 만나면은 얘네가 반응을 하는 거죠. 알러젠이 비만세포의 IgE에 결합을 하면은 이 비만세포에 히스타민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알러지의 치료제로 항히스타민제를 쓰는 이유가 이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반대로 작용하게 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게 바로 항히스타민제 약이라는 거예요. 왜? 히스타민 때문에 일어나는 게 대부분의 알러지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스타민이 하는 일은 혈관을 확장해요. 그리고 액체가 알러지 생기면 콧물 질질 나오고 눈물 나오죠. 그게 혈관 확장을 그 안에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가 새어나가도록 하고 점액 분비를 촉진을 하죠. 그리고 요 민문이군을 수축을 해요. 만약에 이런 알러지가 호흡 쪽에 있다고 그러면은 기관지나 이런 거 아스마라고 얘기하죠. 천식. 호흡이 힘들어져요. 그 이유가 바로 호흡기 관 쪽의 근육을 수축시켜 갖고 여기 작은 통 수축되죠. 기관지가. 호흡이 힘들어지니까 막 쇳소리 내고 그러다가 쓰러지고 이러죠. 그걸 억제해주는 약물들이 대부분 항히스타민제 아니면 근육 이완제들이에요. 오케이? 알러지가 생기는 원인입니다. 1차 반응, 알러젠에 반응하는 IgE가 만들어진다. 그게 비만세포에 결합을 한다. 기억하고 있다가 급격하게
알러지 물질에 반응해서 히스타민을 분비한다. 그러니까 결국 알러지도 면역 반응의 민감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요 부분은 전체 면역 반응을 요약해 놓은 그림인데요. 제가 파랗게 그려서 열심히 설명을 했으니까 PPT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물리적 장벽, 자가 면역, 그리고 적응 면역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세요? 면역이 쉽죠? 안 쉬워? 쉬워야 되는데. 질문 없으세요? 저 질문 네, 말씀 주세요. 만약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알레르기가 사라질 수 있나요? 지방 흡입은 피하 지방을 대부분 흡입을 하거든요. 피하. 그러니까 살이라는 게 근육층하고 표피, 피부 사이를 빼는 거기 때문에 알러지하고는 큰 관계는 없어요. 알러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항체가 만들어지면 어디에 존재해요? 항체는 내 몸 안에 어느 부분에? 세포에 존재해요? 아니면은 액체에 존재해요? 세포요, 세포. 항체는 체액성 면역이죠. 혈액성 면역. 그러니까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내 몸 전체를. 그러니까 지방을 흡입한다고 해서 전체 다 알러지 반응을 없앨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한번 알러젠에 대한 항체가 생기면 내 몸 안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러지에 너무 심하게 되면은 알러지의 최종적인 치료 방법은 면역 치료밖에 없어요. 면역 억제제 써서. 알러지 있으신 분. 네. 한번 생성된 뒤로는 비만 세포가 아니라 계속 체액에도 남아있는. 여기서 나오는 비만 세포는 우리가 얘기하는 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비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 이름으로 비만 세포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고, 그래서 약간 한국말로 하면 헷갈리는 경향이 좀 있어. 히스타민을 갖고 있는 반응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름 때문에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은 비만 세포가 그런 비만 세포는 아닙니다. 뚱뚱하다고 해서 비만 세포예요. 히스타민을 담고 있는. 그러면은 답이 된 것 같고, 혹시 다른 질문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질문을 생각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내일이죠. 내일 오후에 질문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요거에 이어서 감염병 관련된 거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